자, 보시죠. 여러분들 이거 교재 몇 페이지에 있냐면, 아이고, 여기, 잠깐만요. 아이고. 교재 82페이지네요. 자, 보시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11번 문제는 우리 그 대손이 확정된 거에 못 받은 거죠. 못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냐면 여기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을 날려야죠. 못 받게 된 거니까. 그죠? 그래서 3월 29일 날 여기 대변으로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 자산 날린 거예요. 200만 원. 못 받게 됐으니까 날려야죠. 자, 그리고 채권이니까 거래처 청록상사 것이고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어저께 어떻게 썼냐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못 받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해서 우리가 대손충당금이라는 거 잡아 놓잖아요. 맞죠? 그럼 걔부터 먼저 까고 우리가 더 예상치 못하게 더 내가 못 받게 된 건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물론 복습은 좀 하세요. 그죠? 어저께 했던 거. 자, 그래서 여기 대손 처리 시점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22만 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더 못 받게 된 게 178만 원이 될 거예요. 요거는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우리 대손 충당금이 채권을 차감하는 놈이죠.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채권에서 빼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태생이 대변이죠. 채권, 자산을 차감하는 놈이니까 대변 태생이고요. 그럼 대변 태생인 애를 깔려면 차변으로 까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차변으로 우리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109번일 거예요. 맞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하게 못 받게 된 게 178만 원이죠. 그럼 얘는 우리가 비용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요게 매출 채권이잖아요. 외상 매출금이. 대손 상각비고 만약에 매출 채권이 아니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쓴다라는 것도 외워주시고 그렇죠? 꼭.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이에요. 12번. 자, 12번 좀 부탁드릴게요. 12번은 4분 시간 237페이지 12번이에요.
자, 12번은요, 여러분들 교재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죠. 여러분 해석하면 우리 상품을 700만 원에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700만 원 늘겠죠. 그래서 3월 31일 날 차변에 상품을 700만 원 늘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당좌 수표를 받으면 현금이었죠, 여러분들. 당좌 수표를 받으면. 근데 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상대방이 수표를 내 은행에 제시하면 내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감소하죠. 맞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근데 당좌 예금 잔액이 500만 원까지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당좌 예금에서 감소할 건 500밖에 안 되죠. 맞죠? 그럼 나머지 우리가 나머지 추가적으로 200만 원 더 마이너스로 더 발행해 줬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잔액을 당좌 차월이라고 있고 이거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쓴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한도액은 함정이죠. 마이너스 500만 원까지는 우리가 당좌 수표 끊어줄 수 있다. 그 의미죠, 그냥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우리 그럼 마이너스 500만 원까지 끊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200만 원 어치 끊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남은 단기 차입금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은 500만 원까지만, 그죠? 500만 원까지만이고 나머지 마이너스 200만 원 더 끊어준 건 그건 은행한테 갚아야 되니까 단기 차입금.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고요. 단기 차입금 채무니까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죠? 대한은행. 그죠? 이렇게까지. 꼭 유형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입니다, 여러분들.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실게요. 어디냐면 239페이지입니다. 자, 239페이지에 여러분들 1번 좀 부탁드립니다. 1번. 시간은 3분 30초만 드릴게요. 4월 10일자요. 239페이지. 여기는 페이지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해석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럼 들어보실게요. 이거 뭐냐면은요. 자, 우리가 대여해줬으니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서 돈 빌리시면 지금 입장은 은행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이에요. 지금 문제는. 대여니까 은행 입장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시는데 은행에서 여러분들 만약 신용등급이 낮아요. 그럼 신용등급이 낮으면 1,000만 원 다 안 빌려주죠. 이자 떼고 나머지만 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요 사례로 따지면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줘야 되는데 신용등급이 낮다 보니까 50만 원의 이자를 떼고 나머지 950만 원만 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행한테 갚아야 될 금액은 950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갚으셔야죠, 여러분들. 맞죠? 은행 가서 950만 갚으면 되나요? 라고 하면 두드려 맞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잖아요. 이거 장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맞죠? 장기 대여금 950이 아니라 1,00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갚으셔야 될 게 1,000만 원이면 은행도 받아야 될 대여금이 1,000만 원, 채권이 1,000만 원인 거잖아요. 오케이? 예. 그리고 여기 미리 공제한 건 은행에서 빼고 준 거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 미리 이자 받은 거잖아요. 맞죠? 그럼 미리 이자 받았으니까 선수 수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 이렇게 전액 단기 수익으로 처리한다라는 건 그냥 이자 수익 잡아라 그 뜻입니다. 맞죠?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이 이자 수익이잖아요. 맞죠? 이걸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4월 10일 날 자, 일단 단기 대여금이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들. 채권이 늘죠? 빌려줬으니까 차변에 장기 대여금. 그 대여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 동일전자 거셔야 돼요. 금액은 1,00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이자 수익 잡죠? 이자 수익 잡고요. 50만 원. 네,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왔고요. 지금은 뭐 문제에서 보통예금에 거래처 있으니까 은행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주시는 거 추천. 이건 채점 대상 아니라고 해서 예금자금에 거래처 거는 건 채점 대상 아니다라고 했어요. 맞죠? 하지만 나중에 업무 보실 때만큼은 잔액 맞아야 되니까 걸어주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얘는 뭐 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좀 부탁드려요. 4월 12일. 요거는 시간 3분만 드릴게요. 오래 걸리진 않아요. 4월 12일 있잖아요. 2번 문제. 얘는 시간 3분만 할게요. 오래 걸린 문제는 아니니까. 여기서는 그냥 계정 과목만 좀 하려고. 그리고 여러분 뭐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시지 뜨면 X 누르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 안 뜰 거예요. 그죠?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뭔가 메시지 뜨면 닫으시면 됩니다, 그냥. 닫기 누르시면 돼요. 실제 시간 안 뜰 거예요.
자, 보시죠, 여러분들. 뭐, 요거는 계정 과목 때문에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비품을 외상으로 산 거잖아요. 그러면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죠, 여러분들. 재고자산 매입한 거 아니니까. 요거 좀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요거, 150이구나. 15만 원 적어버렸네요. 그래서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채무니까 거래처.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3번은 어저께 숙제 냈던 거이기도 해요. 239페이지 3번. 시간은 4분 30초. 3번 문제 3번.
자, 이거 3번 교재 126페이지 있습니다. 교재 126페이지. 자, 보시죠, 3번. 자, 이거 뭐냐면, 여러분 승용차 감가상각자산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승용차는 장부상에 이렇게 돼 있죠. 800만 원 빼기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가 얼마짜리 승용차냐면 800에 주고 샀는데 300이 까져서 500짜리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40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처분 이익이에요? 처분 손실이에요? 그렇죠. 처분 손실이죠. 500짜리 남아있는 차를 400에 팔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처분 손실이 100만 원 여기 적힌 거예요. 여기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 자산을 처분하면서 손실 발생한 거잖아요. 100만 원 여기까지 되세요. 이렇게. 예. 자,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800 빼기 30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항상 같이 세트로 움직여 다니는 것들은 세트로 없애야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800만 원 날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300만 원 날리고, 마이너스 300만 원 날리고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차량 운반고는 일단 800만 원 자체로 날려야 되겠죠? 차량 운반고 800, 감가상각 누계액 마이너스 300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차 800 날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 마이너스 300 날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계를 할 때는 플러스 금액으로 해야 되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마이너스 300은 플러스로 따지면 대변태생인 거잖아요. 맞죠? 차변 자산 차감하는 놈이니까 대변태생이고, 그럼 대변태생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려면 차변으로 빼면 돼요. 알죠? 자, 이렇게 그래서 차량 운반구 800 적혀져 있는 거 대변으로 차량 운반구 이렇게 800 빼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가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을 차감하는 놈이니까 대변태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걔를 또 까야 되니까 차변. 근데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프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어차피 차량 운반구를 빼는 거니까 차량 운반구하고 다른 쪽 위치예요. 그럼 없앨 때도 반대편인 차변으로 없애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검색해 보시면 차량 운반구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209번일 겁니다, 아마. 이렇게 각각 없애야 된다 그랬죠. 항상 운명 공동체인 애들은 하나만 없애도 안 되고 우리가 각각 없애야 돼요, 같이. 이렇게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차를 처분했는데 1개월 뒤에 받기로 했으면 외상으로 판 거잖아요. 근데 차량 운반구가 유형자산이지 재고자산 아니니까 미수금 잡아야죠.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그죠? 그 미수금은 채권이니까 얘는 거래처 채점 대상이니까 거래처 걸어주시고. 알죠? 그래서 꼭 숙제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무 이것까지 계속 나와요. 나중에 또 세법 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할게요. 5번 239페이지 5번. 자, 시간은 3분 30초만 드릴게요. 이거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어저께 배웠던 겁니다. 5번.
자, 보시죠. 5번. 자, 5번은 우리가 어저께 했던 거 떼었던 돈 받은 거 떼었던 거 받은 거죠. 떼었던 채권. 그럼 떼었던 채권을 받으면 결론을 꼭 외워주세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받은 거 차변으로 적죠. 적고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어저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차변에 보통예금 늘리고 대손충당금이 채권 차감하는 놈이니까 대변대생이잖아요. 알죠? 그럼 대변으로 증가시키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복습 안 하시죠? 복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알죠? 어저께 했던 건데. 와봐, 여러분 복습 안 하면 이거 하루, 회계는요, 회계랑 세법은 복습 안 하면 하루 만에 까먹어요. 이게 진짜 그래요. 알죠? 이거 계속 낸단 말이에요. 세무 2급까지. 계속 여러분들. 그러니까 회계 2급에서 잘만 복습해 놓으시면 나중에 하실 수 있는데 회계는 몰아서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 이게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절대라고 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몰아서 해보시면 알아요. 알죠? 나중에 몰아서 한꺼번에 외워야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처럼 한꺼번에 해야지 이게 세법은 되는데 회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은요, 절대 안 돼요. 회계는요, 외워서 푸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외워서 하시는 게. 특히 이제 세무 2급이나 회계 1급으로 갈수록 제가 외워서 맞추신 분, 외워서 합격한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시험이 정말 쉽지 않은 이상은요. 그래서 꼭 조금이라도 하세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나중에 꼭. 알죠? 제가 저번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 가면 요거에 대해서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 안 한단 말이에요. 이미 한번 했으니까. 알죠? 그때는 가서 이제 문제만 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이론을 꼼꼼하게 할 때 잘 들으시고 복습을 하셔야 나중에 계속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똑같은 걸 이제 복습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얘를 이제 안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론을 이제 안 한다, 요거에 대해서 이론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죠? 이미 회계 2급 때 꼼꼼하게 했으니까. 알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 하시게 되면 머릿속에 다 지워져 버리니까 문제 풀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알죠? 좀 유념하시고. 자, 교재는 8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페이지만 적어 놓으시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가서서 나중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239페이지 5번 있죠? 교재 82페이지에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할게요. 어디냐면 240페이지. 요거 하고 쉬겠습니다요. 자, 240페이지에 6번입니다. 240페이지 6번이고 이건 회계 2급에서만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렇게 그 계약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240페이지 6번은 문제 읽어보시고 거기에 있는 숫자를 여러분들 좀 찾으셔야 돼요. 한번 해보실게요, 여러분들. 시간은 5분 드려볼게요. (240페이지) 6번.
자산인데 왜 대변을 넣었어요? 그죠? 임차 보증이 늘어요, 줄어요? 그죠? 늘죠. 그죠? 선수금은 뭐예요? 선수금이 어떤 계정 과목, 어떨 때 써요? 계정 과목. 계약금 받았을 때 먼저. 이 계약금 받은 거 있어요? 보증금은 선수 계약금 때 쓰죠. 계약금 때 쓰요. 선수금 못 써요. 계정 과목이 어떤 보증금이에요? 문제 보니까 여기 임차하고 보증금. 그렇죠. 임차 보증금이랑 계정 과목 써야지.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 성격 뭐예요? 응? 임차 보증금 성격.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 자산. 그럼 자산이 증가해 가면서 임차 보증금. 증가. 그럼 6번 문제는 회계 2급에서만 나오는 유형입니다. 월세 계약서가 주는 거. 워낙 회계 2급은 시간이 좀 부족하진 않다 보니까 이게 좋아요. 자, 보실게요, 여러분. 이거 뭐 페이지를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막 어떤 특정 그게 정해지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보시면. 자, 일단 우리가 임차하고 보증금을 냈으니까 임차 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임차료니까 계정 과목 800번대 임차료 나오고요. 판매 대리점이니까.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렇게 3개 나오죠. 그러면 일단 임차 보증금이 자산이잖아요. 우리 보증금을 내면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 보증금 자체는 자산이고요. 보증금 1,000만 원 보이시죠? 1,000만 원. 요거 보시면 돼요. 1,000만 원. 이 보증금 나머지 의미 없어요.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월세는 50만 원이니까 임차료는 50만 원이 발생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자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고 임차 보증금 자체가 임차인이 낸 보증금이기 때문에 증가하죠. 자, 근데 조심하세요. 요거. 임차 보증금도 거래처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202페이지 아마 임차 보증금도 있을걸요?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이요. 그 채권 채무 반드시 거래처 걸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아마 202페이지 있을 거예요. 알죠? 왜냐면 나중에 보증금 누구한테 돌려받아야 될지는 알아야 되죠. 회사 입장에서는. 알죠? 그래서 이렇게 거셔야 돼요. 1,000만 원. 그리고 보통 예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은행 안 거셔도 되고요. 알죠? 설명 따로 안 드려도 되겠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10분 쉬셨다가요. 8번을 이어서 할게요. 240페이지 8번. 알죠? 10분 쉬었다가. 자, 지금 1시 51분이니까 2시 2분에 시작해요. 2시 2분. 자, 10분 쉬시죠.